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7월 13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참 이 분주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수요일인데 시장은 무척 분주했습니다. 새벽에 끝난 뉴욕 시장은 뭐 경기 침체 우려, 이건 뭐 늘 얘기되던 거죠. 또 유가가 경기 위축 걱정 때문에 또 중국의 코로나 재유행, 뭐 그래서 봉쇄 뭐 이런 것 때문에 유가가 급락했고, 달러화가 강세가 되면서 그 유로랑 거의 1대1, 약간 0.9매까지 살짝 갔다 오는 뭐 그런 모습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될 CPI에 대해서 도이치방크 같은 데서 거의 9%를 막 예상하고, 이래서 이제 온통 시장이 전부 이제 걱정만 있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가 모두 뭐 1% 가까이, 그렇게 뭐 큰 폭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하여튼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 시장은 무슨 얘기냐면, CPI 발표를 이제 하루 앞두고 시장이 그 시장의 초조함을 먼저 드러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하락폭이 무지 큰 것도 아니었고. 근데 이제 우리 코스피는 좀 달랐습니다. 야간에 그 있었던 그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약간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기대도 있고, 또 이틀 동안 시장이 좀 비교적 크게 밟혔기 때문에 오늘은 어제 제가 끝날 말미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냥 반등이 좀 나와도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그 1300을 지지하는 게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제 뭐 그래도 되는 거죠. 그래서 0.3% 정도 일단은 출발을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작할 때는 기관들이 좀 적극적인 매수를 나섰었어요. 그래서 외국인은 약간 이제 매도 쪽에 크지는 않지만 매도 쪽 사이드에 있다가, 이게 이제 그 금통위의 기준금리가 50bp 인상되는 이제 빅스텝이죠. 그게 밝혀지면서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을 해서 정말이지 찔끔 샀습니다. 찔끔. 그리고 이제 다시 매도로 돌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한때는 뭐 지수가 한 1% 이상 제법 그 오르는 것 같이 오르기도 했지만, 외국인들이 다시 이제 매도로 전환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지수는 뭐 더 이상 크게 뻗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최종적으로 995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3,567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들은 2,568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2,328.61포인트, 그래서 어제보다 0.47%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보합권의 출발을 보였었는데, 이게 강보합권 출발하고 나서 바로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를 잠깐 갔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매도 물량을 장 초반에 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그 연기금도 좀 팔았고, 오늘 코스닥에선 그냥 금융투자 혼자 외로이 그냥 사는 거의 혼자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은 팔다가 오후 들어가면서 이제 조금씩 그 매도폭을 좁혀나가서 끝날 때는 살짝 그 매수축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태로 끝냈고, 개인들은 이제 초반에 좀 팔다가 그 오후 가면, 초반에 좀 사다가 오후 가면서, 지수가 계속해서 이제 그 1% 이상 버텨주니까, 좀 매도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끝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그 외국인들은 최종적으로 9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737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들은 677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63.18포인트. 그래서 어제보다 1.65%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시가총액 상위에서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 이제 좀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산 거는 LG 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셀트리온, 이 세 종목뿐이 없어요. 시가총액 상위 랭커들 중에서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을 66억 샀고 순매수, 현대차를 180억 순매수했고, 셀트리온 62억 순매수했고, 딱 요 세 종목입니다. 랭킹 11위까지. 그 다음에 뭐 기관하고 같이 기관은 오늘 거의 다 샀어요. 바스켓 매매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169억 기관이 샀고, 연기금이 107억을 샀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현대차도 227억을 샀고, 셀트리온도 177억을 샀고, 시가총액 상위 랭크들은 전부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가들은.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한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셀트리온 이렇게 상위 랭크 중에서 세 종목으로 압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섹터별로 보면 여러분 어제 그 뉴스 보내드렸지만 자동차 관련이잖아요. 그건 뭐 딴 게 아니라 현대차가 정말 오랜만에 29년 만에 국내에 우리나라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뭐 그동안 이건 이제 노조하고의 문제 뭐 여러 가지로 되게 복잡했는데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장에는 2조를 투입을 해서 이게 2025년에 이제 준공이 된다는데 연 15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걱정거리죠.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오늘 또 상대적으로 움직였는데, 이거는 이제 뭐 이게 그 신규 확진자가 63일 만에 4만 명을 또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죠. 그래서 4차 접종 대상자를 50세 이상, 그 다음에 18세 이상인데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이제 확대시킨다 이런 발표를 했고, 질병청의 얘기에 의하면 8월, 9월 사이에 하루 최대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예상을 내놓고 이래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그렇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사들이 이건 뭐 늘 유가 빠지면 늘 나타나는 거죠. 이게 국제유가가 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잖아요. WTI 기준으로 8% 이상 하락을 했어요. 하루 사이에. 그래서 이제 100달러가 아니라 95불 64센트인가 이렇게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항공사의 주식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별적으로 뭐 근데 이제 넵튠이 이 넵튠 자회사가 개발한 게임이 중국에서 그 판호 발급을 받았다. 그러니까 중국에도 게임 회사 많은데 이번에 한꺼번에 굉장히 많이 내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중국 정부가 이거는 막 뭐 마약이다, IT 마약이다, 뭐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이게 조금 결이 바뀐 건지,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이 넵튠이 상한가 같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이제 게임주에도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크래프톤 관련주들인데 이게 이제 배틀그라운드 그 모바일 2.1 버전에 대한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게임 안에다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게임 안에다가 버추얼 콘서트, 그러니까 가상의 콘서트장을 만들고 실물과 이걸 융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블랙핑크가 공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새로 쓰는 게임 엔터테인먼트가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 엔터주들도 이런 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오늘은 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하나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가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오늘 시장의 특징은 뭐 그런 거죠. 하는 금통위가 50bp 금리를 인상했는데 외국인들은 많이 사지 않고 오히려 결과적으로 매도를 했다. 그리고 그냥 뭐 0.47% 정도 이틀 눌리고 나온 반등치고는 뭐 그렇게 신통치가 않다. 이게 이제 뭐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죠. 시장을 보면
오늘 진짜 그 시장의 별 흐름은 그렇게 뭐 오르락내리락 하진 않았지만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분주한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여요. 원래 이제 우리 시장이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300선을 그 단단한 그 안전판으로 잡고 여기서 이제 그 오르락내리락 푸시앤풀을 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간다라는 전제하에서 보면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게 맞는 장이에요. 그래서 뭐 오늘 반등에서도 느끼셨겠지만 그렇게 뭐 시장이 다이나믹하게 에너지를 갖고 움직이는 건 아니고 단순히 이제 그런 입장에서 시장을 당분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더욱 이제 굳어져 가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금통위가 처음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오른 거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처음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빅 스텝을 밟았죠. 50bp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한 거를 치고는 외국인들이 찔끔 매수하다 그냥 말았어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1.75에서 2.25%로 된 거 아닙니까? 50bp가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만 보면 이제 미국이랑 같아졌어요. 기준금리가. 근데 미국은 이번 달은 이제 FOMC가 또 올릴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내일 이제 그 CPI가 뭐 높게 나오겠죠. 다들 그렇다니까. 높게 나오면 그러면 이제 뭐 이번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그 FOMC가 밟을 거라는 거는 당연해지는데 그럼 다시 이제 또 미국 금리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환율이 또 영향을 받죠. 근데 이제 오늘 환율은 조금 1306원 90전, 5원 20전 이제 원화가 강해졌는데 그건 아무래도 뭐 이제 이런 이제 금리 인상 뭐 잠깐이지만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 그래도 오늘 이제 우리 시간은 9시인가요? 9시 같은데 그 이제 CPI가 발표가 되면 그것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도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항상 요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먼저 가지 마시라 그러는데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먼저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이제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 마감을 했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사실은. 그동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 오늘 밤에 발표될 CPI에 대한 우려를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위축을 보인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다가 이제 어제는 뭐 도이치방크 같은 데서 9%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더더욱 이제 CPI가 높게 나오는 거에 대한 공포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한쪽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어차피 오늘 밤에 발표될 CPI는 높게 나올 거예요. 뭐 8.8이든 9%든 뭐 8.9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최고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6월 CPI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알지만 실제로 6월 하순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에너지,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나 뭐 원자재 가격이 좀 곡물 가격 이런 게 좀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물론 한쪽으로 계속 가지는 않고 막 이렇게 움직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시그널이 잡히기 시작한 게 6월 하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번 달은 그렇다 그래도 다음 달 8월에 발표될 7월의 CPI는 분명히 이번 달보다 적을 것이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 이제 경기 위축 때문에 일어난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간,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좀 덜해질 것 같다. 제일 좋은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점점 해결해서 멀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8월에 발표되는 7월의 CPI는 그거는 6월보다 낮을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전제를 그동안에 미국 시장이 보여준 시장 패턴에다가 적응시키면 어쩌면 미국 시장이 그 CPI 발표가 끝난 후에 시작을 하면서
약했다가 오히려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그 여태까지 패턴에 의하면. 왜냐하면 이제 다 지난 거고,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75bp 이제 그거 끝났어. 근데 다음 달에서부터는 분명히 좋아져.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지.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시장 논리 아니에요. 그 논리대로라면은 이제 그 반등이 나와야죠. 미국 시장이 오늘 밤에.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미국 시장의 그 반등이 우리 시장에서도 내일 그대로 적용돼서 우리 시장도 반등으로 상승 쪽으로 끌고 갈 거냐? 이건 또 몰라요. 이건 상당히 다른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따져볼 건 많은데, 예. 그 얘기는 뭐냐?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내일 우리나라 주식을 사느냐, 이제 이런 거 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고, 그래, 그러면 뭐 이번 달에 75bp 연준이 올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환율의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 내일 새벽에 끝나는 미국 시장의 결과, 그리고 그거를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요거를 보면 이제 대충 이 7월의 시장에 대한 가닥이 좀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오늘도 장중에 이제 그 텔레그램 보내드렸지만, 대만 증시 당국이 2020년 재작년 그 코로나 팬데믹이 있을 때 이후로 처음으로 국가재정안정기금, 그 우리로 말하면 뭐 증시안정기금, 증안기금 뭐 이런 거죠. 이거 지원 약속을 발표하면서 대만이 갑자기 2.8%나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 발표되자마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종가도 2.68로 끝났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도 뭐 공매도 제한적 금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증시안정기금 조성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통화 수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증시 주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된 거는 없어요. 그런데 하는 총재가 금리 인상을 발표한 후에 이제 기자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자넷 옐런 장관이 방문했을 때 추 경제부총리하고 한미 통화 수합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논의를 기대한다, 이런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런데 뭐 이거는 우리가 뭐 필요하면 졸라서라도 따내야죠. 근데 뭐 졸른다고 되게 뭐 어떤 분들은 뭐 먼저 정권이 그 미국이랑 사이가 나빠서 그 미국 한미 통화 수합이 종결됐다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그 600억 달러에 달하는 통화 수합을 코로나 팬데믹 일어나면서 바로 선제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이 막강한 동학개미가 출현하면서 우리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쓰지를 못하고 그냥 있다가 그 원인 소멸돼서 그냥 종료된 거예요. 더 이상 연장 안 한 거죠. 근데 지금은 되게 환율이 지금 불안하잖아요. 지금 왜 그때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달러가 강해지는 데다가 우리나라는 이제 무역 적자가 근데 이게 뭐 어쩌다 적자, 뭐 다음 달에 어떻게 해서 뭐 막는다 그래도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구조적으로. 뭐 오죽하면 뭐 30년 만인가요? 독일이 이제 지난달 무역 적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이랑 뭐 통화 수합을 했다, 논의한다라는 얘기만 나와도 환율이 굉장히 안정적일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한다 그러면 더 안정적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오늘 있었다. 근데 뭐 어쨌든 간 지금 상황에서 된 거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상승으로 발을 끌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통화 수합해 그 다음 날부터 상승하냐, 그렇게 안 돼요. 지금 장은 이제 그런 장은 아닌데, 다만 더 이상 못 빠지게 이 선에서 아주 콘크리트 단단한 그 안전판을 구축하는 분위기를 잡는 거에는 최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봐야 돼요. 그렇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게 터진다고 곧바로 이게 상승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
라는 사실도 우리가 동시에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편안한 것 뿐이지 그렇다고 바로 상승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자꾸 지금 뭐 이제 진바닥이, 그러면 바닥이 아직 멀었어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오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은 바닥 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지금 바닥 논쟁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사서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물린 것도 있고 현금도 많이 없고 아까운 현금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갈 필요가 있다. 그건 어떻게 하냐? 느리게 움직이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죠. 어쨌든 간 이제 그 밤에 CPI 발표되고 되면 이제 그거는 제가 그 텔레그램 보시는 분들한테 빨리빨리 연결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나왔다 그래도,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리 시간은 10시인가요? 예, 10시부터 이제 미국 장이 열리는데 아마 프리마켓에서부터 좀 영향을 받겠죠.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리고, 미국 시장에서 어떤 결과가 끝나고, 이건 새벽에 이제 알게 되고, 그랬을 때 내일 아침에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제 여기까지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7월의 시장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수요일날 시장은 이렇게 정리하고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